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미천 드러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세 개의 기관, 조직을 꼽자면 첫 번째가 서울대, 두 번째가 검찰, 세 번째가 해병대.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이유까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특히 해병대. 일반인들은 해병대가 전역한 후에도 보여주는 그들만의 군기 문화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전통이라면 전통이라서 뭐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귀신 잡는 해병대라며 해병대 전역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조직력을 과시하더니 20대 초반에 후배 해병대원이 부당한 명령으로 순직한 장면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해병대 자체 수사를 국방부가 나서서 방해하는 장면,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두 개의 장면에서 해병대는 그 어떤 역할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해병대를 더욱더 똥군기만 남은 그들만의 리그로 보겠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추운 곳에서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 해병대 현역 군인들이 욕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역한 선임들과 해병대 똥별들 때문이죠. 사실 남자 연예인들의 해병대 입대는 까방권, 까임 방지권으로 불릴 만큼 해병대의 가치와 유산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자부심의 크기와는 반비례하는 후배 해병대원의 순직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에 더 이상 까방권 발급은 중단될 것임이 자명한 일입니다. 윤석열이 설을 맞아 해병대 2사단 청룡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어 군사 대비 태세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 보고 원칙에 따라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진짜로 선조치 후 보고 믿고 사건 터지면 나중에 일개 군인의 개인적 일탈 판단으로 치부돼서 감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명절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 덕분에 국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덕담도 한마디 했는데 북한 선제 타격 외치는 것도 모자라 저 먼 남의 나라 전쟁에까지 가서 나대서 장병들 더 힘들게 했으면 명절 하루라도 장병들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대통령 간다고 또 얼마나 쓸고 닦고 했겠어요. 그리고 가려면 그렇게 챙겨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이나 가지 왜 또 하필 간 곳이 해병대 2사단입니까? 근데 순직한 최상병 대우를 그렇게 해놓고 1사단에 가는 거는 솔직히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는 없지. 그리고 제가 맨 앞에 서울대 출신 검찰 미천 다 드러났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과연 서울대 법대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의 이해력인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있었어요. 언론에 따로 언급되지는 않던데 한 장병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윤석열이 여러 부대를 다녀봤지만 고강도 훈련을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올해는 국군이 뻗치려나 보다 라면서 웃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올해 군인들의 피복 예산이 깎인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투화, 내복, 팬티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죠. 군인들의 피복 예산이 깎인 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만 국방부가 단가가 내려가서 예산 깎인 거다 그렇게 해명했는데 논리는 맞아요. 근데 자고 나면 물가가 요동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단가 하락? 경험치게 비춰보면 저 단가 내려간 거 중간에서 누가 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쨌든 그니까 저 장병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발언의 방점은 저는 지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지원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직장인으로 따지면 야근할 수 있도록 식비, 택시비는 지원해 주십시오 뭐 그런 거죠. 저 발언이 장병들의 소원 수리 과정에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니까. 근데 윤석열은 이거를 듣고 여러 부대를 다녀봤지만 고강도 훈련을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무엇을 지원해달라고 한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윤석열은 훈련을 빡세게 받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소원 수리를 하는데 훈련을 빡세게 받고 싶다? 물론 진정성 있는 한 장병의 발언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긴 하지만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해병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제가 균형 감각이 많이 없습니다. 뭐가 됐든 올해는 국군이 뻗치려나 보다? 윤석열 본인도 안 해.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국군이 엎드려 뻗쳐 하고 있었다는 거. 박근혜 빵에 보내고 박근혜
박근혜한테 쪼르르 가고 국방부가 해병대를 그렇게 조져놓고 윤석열은 또 해병대 치하하고 이번 KBS 신년 대담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R&D 예산은 4조 6천억 삭감하고 이렇게 자기 뒤통수를 자기가 때리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니까 괴로움은 그걸 보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윤석열의 아는 누나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정의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살 많으니까 누나는 맞죠? 공중파 토론회에서 반말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님 그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 윤석열과 심상정이 집안끼리 친했고 윤석열이 어렸을 때 상정이 누나라고 불렀다는 짤이 돌아다니는데 해당 내용은 팩트체크할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이런 얘기도 있구나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의당이 녹색당과 선거연합 정당을 꾸려서 이제는 녹색정의당이 됐죠. 이재명 대표님께서 참 저를 힘들게 하십니다. 이제 총선 60일 남은 상황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지해드리는 거 말고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 힘들다고 하냐면 이틀 전 이재명 대표께서 비례연합 정당 구성을 위해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의 합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전까지 총선을 위한 진보연합 세력이 크게 두 개였어요. 정의당이 선거연합 정당을 꾸려서 진보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녹색당만 합류를 해서 이름만 녹색정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예인 중심으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합친 새진보연합 이렇게 두 개예요.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의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 정당 합류는 확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남은 정의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정의당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쪽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의 존립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지역구 한 석이 고양시 갑의 심상정이고요. 나머지 5석이 비례입니다. 총 6석. 사실 정당 득표율만 보자면 정의당은 잘해왔어요. 20대 총선에서 7.2%, 21대 총선에서 10.6%, 10명 중에 1명은 정의당을 찍었다는 거니까 21대 총선에서 비례의석을 가져간 정당은 전부 진보계열 정당이에요. 이 말은 국힘은 그냥 비례의석 고스란히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정의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밀어주더라도 십시일반, 진짜 말 그대로 십시일반이거든요. 그렇게 표를 나눠주는 건데 말 그대로 지금 진보 지지자들에게 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자 국힘 이중대라 여기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거는 비례대표들 잘 뽑아서 노동자를 위한 아젠다를 공론화시켜서 법안까지 발의해주기를 바라셔서 표를 줬을 거예요. 비례대표들도 필요에 따라서 경선합니다. 당시에 정의당 비례대표 신청자들 중에서 류호정과 장혜영은 1%대 지지율로 37명 중에 20위 언저리였어요. 근데 청년 몫으로 1번, 2번을 받았죠. 또 한 가지, 정의당이 비례 순번을 어처구니 없이 정했는데 뭐냐면 비례대표 순번은 일반적으로 여자 남자 이런 순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 40번까지 여자 남자 순서를 정확하게 지켰고요. 더불어시민당도 여자가 많긴 한데 비교적 그 순서를 지켰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21대 총선에서 비례의석 5개 받았잖아요. 대부분 자기들도 그 정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근데 비례 순번 5번까지 여자가 4명이에요. 즉 요약하자면 비례대표를 보고 정의당에 준 표마저 진짜 어처구니 없이 썼다. 그러니까 지역구도 없어지고 정당 득표율 3%도 못 넘어서 비례의석도 못 받으면 당 해체되는 거죠. 이게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 정당에 합류를 해야 한다는 이유라면 반대하는 입장은 솔직히 좀 많이 웃겨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민주당 지붕 밑에 들어가면 민주당 이중대라는 굴레가 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민주당 이중대라는 얘기에서 욕짓거리가 튀어나온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내일 선거를 하면 정의당이 기호 3번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국힘, 정의당 순으로 의석수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개혁신당이 잡탕 어셈블로 현역이 4명입니다. 3, 4명 정도 현역이 합류를 하면 정의당은 기호 4번으로 밀려요. 기호 순서와 득표율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도 작용했을 거라 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녹색당에서는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 구성을 즉각 거부하라면서 반대를 했지만 합류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은 거의 국힘과 동급이고 어떤 면에서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
이상인데 정의당을 위해 표를 줘야 된다니 우리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은 마뜩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진보연합, 진보당, 녹색정의당,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게 하면 비례연합 정당으로 20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20석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국회의원 20명 있는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국고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에 의원 꿔주기 20명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국고 보조금을 60억 이상 받았습니다. 물론 확률은 희박하지만 정의당이 합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딜이 들어갈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릴 텐데 무엇보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비례 순번이죠. 정의당은 여기에 더해 지역구 4곳에 대한 딜을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우선 비례 의석수에 대한 현실적인 배분을 해보면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이 25 내지 27석, 국힘 15 내지 17석, 개혁신당 대여섯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앞 15번까지는 새진보연합, 진보당, 정의당, 민주당 추천 후보가 나눠 먹고 나머지는 민주당 추천으로 채우는 이런 그림이 될 텐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예측할 필요는 없어요. 큰 그림은 곧 나오고 각 당이 누구를 비례 순번에 넣을지 이거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 겁니다. 근데 정의당은 요구 조건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지역구 단일화죠.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서 심상정 지역구인 경기 고양가, 배진교 원내대표의 인천 남동을, 강은미 의원의 광주 서구을, 여영국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성산 요 정도 지역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애 소장이 도전하는 지역구가 심상정의 고향 갑이죠. 근데 민주당의 기본적인 원칙은 연합정당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는 없고 경선해서 적합도 1위 후보 낸다 입니다. 정의당은 당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판에 바라는 게 참 많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힘은 유사 보수정당이 없기 때문에 지들이 다 먹어요. 반면에 진보계열 정당끼리는 어쨌든 어느 정도 챙겨주기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에 한 표도 줄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저런 지역구 딜을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표를 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도 됐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결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총선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진보 진영의 연합으로 끝장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최대한 진보 진영을 규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지해야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